어머니는 늘 건강에 진심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식탁 위에 놓인 영양제를 하나씩 꺼내는 거였죠.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눈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이거 먹으면 관절이 안 아프대. 이건 피로에도 좋다더라.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안심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렇게 챙겨 드시니까 오래 건강하시겠지. 그런데 몇 달 뒤 어머니는 갑자기 이유 없는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손발이 붓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린다고 하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죠. 영양제 너무 많이 드셨네요.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게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은 언제나 적당히라는 단어가 붙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경고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국에서도 광고에서도 누구도 그 뒷면에 숨은 과잉의 위험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이름으로 팔리지만 실은 장기 손상과 부정맥,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복용되지만 가장 위험한 5가지 영양제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선택이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햇빛 비타민이 만들어낸 독. 무슨 영양제일까요? 햇빛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비타민 D.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햇빛도 못 보니까 비타민 D라도 꼭 챙겨 먹어야 해. 맞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하지만 문제는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비타민 D 제품을 보면 하루 권장량의 5배, 10배, 심지어 50배에 달하는 고용량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 70대 남성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토하고 힘이 없어요. 소변이 거의 안 나와요.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칼슘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신장 기능 지표는 위험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최종 진단은 비타민 D 과잉 복용으로 인한 고칼슘염증과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은 600에서 800 IU입니다. 그 환자는 매일 비타민 D 8000 IU 이상을 장기간 복용해 왔고 면역 강화를 믿으며 복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비단 예외가 아닙니다. 한 문헌에서는 동일하게 고칼슘혈증, 신장 기능 악화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비타민 D 과잉 복용이 확진된 경우였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리포트에선 고용량 복용으로 조직 석회화가 일어나 피부 교양이 잘 낫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어서 몸에 쌓이기 쉽고 과잉이면 배출이 어렵습니다. 과량의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과도하게 촉진하고 뼈에서도 칼슘을 풀어내게 만듭니다. 지속된 고칼슘 상태는 신장 조직 손상, 혈관 석회화, 부정맥 등을 유도합니다. 초기 증상은 메스꺼움, 피로감, 식욕 부준 등 아주 흔한 증상이라서 진단이 늦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부족하면 문제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혈중 칼슘, 신장 기능, 비타민 D 수치 체크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영양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뼈를 지키려 했던 결정이 심장을 압박하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느 날 68세 여성 환자가 가슴 통증과 숨 가쁨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왔습니다. 심전도 검사 및 혈관 영상 촬영 결과 관상동맥의 석회화 소견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칼슘 보충제를 1500mg씩 매일 복용해온 상태였습니다. 식사 외에도 보충제를 더한 셈이었죠. 의사 소견은 칼슘 과잉이 혈관에 석회질을 쌓아 혈관 경직과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켰을 가능성 높음이었습니다.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건강한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심근경색 위험이 27에서 31% 증가, 뇌졸중 위험 12에서 20% 증가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칼슘 보충제는 관상동맥 사건을 늘릴 수 있다는 데이터를 내놓기도 합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슘과 보충제로 얻는 칼슘은 차이가 큽니다. 이미 식사로 충분한 경우 추가 보충은 위험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와 같이 복용하면 흡수율이 올라가 위험이 더 커집니다. 보충하더라도 하루 섭취 허용 상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을 위해 복용하는 그러나 위험이 숨어있는 영양제입니다. 맑게 흐른다던 피가 멈추지 못한 강이 되다. 무슨 영양제일까요? 오메가3는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는 영양제일 겁니다. 혈액을 맑게 한다, 심장에 좋다. 하지만 지나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인 EPA, DHA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약, 아스피린,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멍이 쉽게 생기거나 심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2세 남성 정기검진 중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만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학적 조사는 복잡했지만 그의 복용 양력 중 고용량 오메가3 보충제 복용 기록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과 항응고제 병용이 출혈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순도가 높은 오메가3, EPA 제형을 고용량 복용한 경우 출혈 위험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과도한 오메가3 복용이 수술 중 출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출혈성 질환이나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고용량 오메가3는 주의해야 합니다. 복용 시 의료진 상담이 필수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기름이 뇌를 위협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생선으로 섭취하세요. 등푸른 생선 주 2회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영양제입니다. 면역을 지킨다던 비타민이 간을 잠식하다. 어떤 영양제일까요? 비타민 A는 면역의 핵심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감기나 피로 예방을 위해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몸에 쌓입니다. 오래 복용하면 간에 축적되어 간염, 간 손상, 두통, 구토, 탈모, 골다공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간 독성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임산부에겐 더 치명적이죠.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 환자가 오랫동안 피로감, 두통, 피부 건조, 식욕 부진 증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고 간 초음파에서는 간 비대 및 지방 침착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세 문진 결과 감기 예방용으로 비타민 A가 고용량 포함된 종합 영양제를 수년간 복용해온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지나친 비타민 A가 간에 축적되어 독성 간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A를 복용한 성인에게서 간 독성 증세가 나타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단연간 복용된 비타민 A가 내인력 담즙 정체증을 일으킨 환자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일시적 고용량보다 장기 복용이 더 위험합니다. 특히 간질환 병력, 알코올 사용이 있거나 간 건강이 약한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A는 면역의 비타민이지만 과하면 간을 공격하는 칼이 됩니다. 비타민 A는 당근, 단호박, 시금치 등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보다는 음식이 더 안전한 비타민 A 공급원입니다. 다섯 번째 영양제입니다. 눈에 좋다는 말로 많이 팔리는 베타카로틴. 천연 성분이라 안전하다는 말. 절반은 사실이지만 절반은 위험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전구체, 즉 비타민 A를 만드는 재료죠. 문제는 이미 비타민 A를 함께 복용하는 사람이 이걸 또 먹으면 과잉으로 인한 간독성 위험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오히려 높입니다. 60대 과거 흡연자 남성입니다. 건강 보조제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복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몇 년 뒤 그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베타카로틴 복용이 발암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구 자료에서는 고위험군, 흡연자, 성면 노출자에게 베타카로틴 30mg, 레티놀 25,000IU 복합제를 투여한 결과 폐암 발생률이 28% 증가했고 전체 사망률도 17%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핀란드 연구에서도 흡연자 남성에게 베타카로틴을 투여한 그룹에서 폐암 상대 위험이 1.18배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눈을 지키려던 영양제가 폐를 공격한 셈입니다. 천연이라 안전하다는 믿음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엔 루테인이나 식이섬유, 채소 섭취가 더 안전합니다. 특히 흡연자라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작은 알약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비타민 하나, 보조제 하나, 좋다는 말을 믿고 조금씩 쌓아가죠. 하지만 그 작은 알약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삶을 흔드는 독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신장을, 칼슘은 혈관을, 오메가3는 피를, 비타민 A는 간을,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모두 건강을 위해 먹었지만 결국 응급실로 향하게 만든 영양제들입니다. 비타민 D 과잉은 고칼슘 혈증과 심부전을, 칼슘 과다 섭취는 혈관 석회화와 심근경색을, 오메가3 고용량은 출혈 위험을, 비타민 A의 축적은 간 독성을,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에게 폐암 위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모두 의학 논문에 기록된 객관적 진실입니다. 좋다고 믿은 것들이 우리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멈추느냐의 문제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걸 억지로 채우면 그건 보충이 아니라 침묵 속의 공격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삼키려던 그 알약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응급실을 막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